자, 그럼 바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대 역량 마스터 한손내비라고 써놨습니다. 요거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신인들이나 우리 기존 FP님들도 그렇고 교육을 항상 영어교육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교육 내용들이 전달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회사의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뀌다 보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때그때 상품 이슈 위주로만 교육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보험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한번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갖고 제가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게 나온 것처럼 그때 당시 본부장님이 했던 내용인데, 이제 여기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 내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 그때는 2023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하나손해보험의 상품 라인업은 뭐가 있는지, 하나손해보험의 장점은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주요 보장의 이해. 사실 이 주요 보장의 이해만 알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나거나 타사의 어떠한 상품을 만나더라도 그 기준점을 제안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품별 컨셉,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인으로 밀었던 종합자녀, 유병자, 운전자, 화재인데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여성보험과 리치간병보험 정도가 추가가 됐죠. 거기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으로 보상에 대한 마스터, 보상에 대한 내용, 실제로 우리는 보상도 잘한다라고 하는 보상 사례, 독특한 보상 사례도 많아요.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장 분석 시스템은 그때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화법인데 지금 여기 있는 화법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연습할 수 있는 화법들이고요. 상담할 수 있는 필드북, 이거는 뭐냐면 보험에 대한, 왜 사람들은 보험을 거절할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 이해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도 이도를 보면 제가 GPS라고 썼는데, GPS라고 하는 게 내비게이션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주는 시스템인 것처럼 나의 현재 위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지점장님들을 위해서도 만든 거고 FP님들을 위해서도 만든 거고 신인분들을 위해서도 만든 거예요. 내 위치를 보고 거기서부터 가기 위한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잡고 스킬을 체득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과 사고에 대한 통계를 여기에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매월 상품에 대한 이슈, 컨셉, 교육 내용 등을 화법으로 제공하려고 했었죠. 제가 본사에 있었으면 계속 했겠죠. 그렇지만 나와서 이제 이건 멈추게 됐고, 자, 요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컨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단계로 뒤에도 이루어져 있어요. 니즈의 크기가 커질수록 보험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교육한 거 들으셨죠? 그 니치간병보험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일을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거치기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내 니즈를 더욱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보장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의사와 약사의 차이인 거죠. 약사는 약제비 10만 원이면 비싸지만 의사한테는 수천만 원짜리 수술을 진행하죠. 차이는 뭘까요? 의사는 정확히 눈으로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사는 뭘로 보죠? 귀로만 듣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이 컨셉에 따른 최적 보장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계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기초 이론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인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커피숍이 폐점을 하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자영업이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지금 74년생들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74년생이면 진짜 제가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띠동갑보다도 12살 차이도 안 나는데 벌써 그분들이 은퇴를 한다고? 어저께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가 어려운 시기 안에서 내 보장을 이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영업해야 되냐? 결국에는 보장이 단절된 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대는 건 보험을 끊죠. 그래서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보장을 이어주고 이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을 제안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한테는요, 소득안심건강보험처럼 뒤에 돌려받는 보험을 더 원금을 찾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제안해줘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보험까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념의 교육이 들어갑니다. 단 한 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갖고 제가 교육을 하는데 이 밑에 문구들은요, 실제로 제가 녹음을 딴 거예요. 녹음을 따서 그 녹음을 타이핑을 친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의료비 백지 설계라고 하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혹시 육성실에서 백지 설계 배우셨어요? 백지 설계? 안 배웠죠? 하얀 종이에다가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사분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득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지출되는 경비는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미리 벌어야 된다. 이게 백지 설계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중간에 우리는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니까 그 보장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라는 핵심이 있는 건데 이걸 부를 거야? 조금 영상이 잘 보이겠네요. 자, 그 핵심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런 백지 설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도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는 백지 설계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어요. 특히 10년 전에 저도 백지 설계 배웠을 때 제 또래 20대 친구들한테 백지 설계를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젊은 나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들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통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가 통했어요. 어떤 거냐? 우리 다 병원은 가잖아요. 우리 의료비는요, 병원에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것과 또 병원에 갔다 왔을 때 이제 향후에 치료되는 이 두 가지 비용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갈 때 나오는 돈을 병원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치료할 때 나오는 돈을 치료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병원비는 크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근데 젊은 분들은 그것도 몰라요. 20대들은 그냥 병원비 내면 끝인 줄 알아요. 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단 하나의 보험, 이게 바로 뭐죠? 의료보험. 하지만 비의료보험이 비급여를 다 해주나요? 다 해주지 않죠. 이 비급여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뭐예요? 비급여의 70%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의료보험의 이 급여 부분은 100%, 이제 이게 90% 낮아지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최대 70%까지 해주는 게 이제 실손보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있었고 현재는 종합보험이 가입해야 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비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저는 실손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 갔다 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치료비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계속 못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비라고 하면은 병원 갔다 왔을 때 향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봤더니 각종 수술비, 혈액투석비, 간병비, 요양비, 유가족에 대한 생활비, 그리고 식대, 목돈, 주차비 전부 다 식대까지도 전부 다 돈이죠. 근데 돈 버는 내 가장인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 하는데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필요한 게 바로 정기보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기보험, 쉽게 말하면 암보험 같은 게.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병원 갔다 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암 치료 받으면 됩니다. 실비에서 돈 나와요. 통원이면 뭐 25만 원 한도에서 나올 거고 수술이면은 입원 수술이면 5천만 원 한도에 나올 거예요. 그럼 실비 있으면 됐잖아요.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만약에 병원 갔다 와서 병원비는 냈지만 치료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치료비는 암보험에서 내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정기보험은 어떤 특정 기간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병원에 이제 특정 진단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정액으로 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를요 글씨로 써가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비와 치료비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해서 급여 부분, 그 중에서도 급여와 비급여로 이루어진다고 그거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급여를 보장해주는 게 의료보험인데 비급여는 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비급여는 되지 않아. 비급여가 뭔데? 신의료기술이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장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 좋은 게 급여에서 보장해준 의료보험을 한 번 더 돌려줘. 한 번 더 돌려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비급여 중에 일부도 보장을 해줘. 근데 이거를 그냥 가입은 안 되니까 종합보험과도 같이 가입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있죠. 다음 장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건 배워보셨죠? 3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3밸런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제안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 명분과 논리를 가장 간단하게 제안해 주는 게 3밸런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기준점을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사망보장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가족보장 이제 여기 보면 의료보장, 간병보장, 가족보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기존의 보험들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들쑥날쑥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권유로 의해서. 여러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누수를 막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요. 원세이화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의 밸런스를 맞춰드린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거를 그러면 우리 은영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원세이화법 읽어볼게요. 시작. 고객님께서 가입한 보험은 많은 고민 끝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다만 요즘 보험료 절감에만 치중한 나머지 보장의 균형이 맞지 않아 꼭 필요한 경우에 보장 공백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고객님은 증권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동시보험이 CRE 보장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망보험금으로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장이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보험료 줄여드리고 제거하여 남은 임용 자금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간병 자금과 은퇴 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신합니다.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증권을 주시면 확인하여 균형 잡힌 계약서를 준비하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게 평상시에 읽어보고 연습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연습해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우리가 가져가는 밸런스는요. 보장 밸런스, 보장에 대한 균형이 맞는지, 가치 밸런스, 보험에 대한 이 가치가 맞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재테크 밸런스, 재테크적으로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린 건데 한번 뒤에서 같이 봐볼게요. 바이턴 게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보장 밸런스, 가치 밸런스, 재테크 밸런스가 나와 있죠. 사망과 의료 보장의 균형을 이루는 완전 보장을 가져가야 되는 사망과 의료 보장, 그리고 가치 밸런스, 고객의 경제적 가치에 맞게끔 최적 보장 금액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냐? 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까지만 내가 케어를 내 자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내 사망 보장, 종신보험 자체는요, 사람의 수명을 110세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때 사망할 걸 가정해서 보험료를 측정한 거예요. 이제 2달, 3달 영업해봤으니까 알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비싼 거, 어떤 게 더 비싸요? 100세 만기가 비싸요? 60세 만기가 비싸요? 비싼 거. 100세 만기. 그치, 100세 만기가 비싸죠. 110세 만기면 더 비싸겠죠. 근데 60세 만기로 만약에 줄인다면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줄어들인 금액으로 다른 보장을 채우는 게 이제 보장 밸런스. 근데 그 줄이는 시점을 정하는 게 가치 밸런스. 경제적인 독립, 자녀의 경제적 독립, 부모의 경제적 책임 시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막내 자녀의 결혼 시기까지 갑니다. 막내 자녀의 결혼 시기. 마지막으로 재테크 밸런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느 식으로 재테크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노후의 자산으로서 도움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들자면 실제 얘기를 보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1억짜리들요 11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나이를 막내 자녀가 독립하는, 즉 내 나이가 예를 들어 60세 시점으로 줄이게 된다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 돈 갖고 부모 책임 기간에 사망보장 1억 원과 100세 시대의 건강자산과 고령화 시대의 노후자산 하나를 다 가져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바이텀, 기간을 사서. 아까 기간을 샀다고 했죠. 그 텀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예요? 110세에서 60세로 줄인 그 50년의 기간, 그 50년의 기간을 사서 당신한테 세 가지 보장, 건강, 노후자산까지 혜택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바이텀 겟3입니다.
자, 요 얘기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종신보험과 비교하는 여러분들만의 화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사실 시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시면 많이 만나는 게 아직도 생명보험사들이 과거에 생명보험 증권들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신 고객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때마다 알아야 될 화법들이에요. 종신보험은 그럼 왜 비쌀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같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년 사망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을 자연보험료라고 하는데 사망률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사망률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겠죠.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균등하게 깎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죠? 이 비싸진 보험료를 지금 시점에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됐어? 비싸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 비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월 나는 걸 평균보험료라고 하는데 가장이 경제적 책임을 다한 이후 110세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종신, 말 그대로 종신이죠. 보험료의 부담을 미리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30세에다가 나 백주열이 110세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보험료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게 평균 보험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년 후에 종신보험금 1억 원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만약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하고 고정되어 있는 종신보험금 1억 원을 평가로 계산하면 25년 후에는 약 4,800만 원으로 납입한 보험료 월 20만 원씩 20년 낸다면 4,800이죠. 4,800만 원과 거의 같아지게 되고요. 110세가 되었을 때는 1,2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계산했을 때는 너무 먼 미래의 보장을 지금 가입하는 게, 지금 보장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낸돈만 물려받는 종신보험이라고 나와 있죠. 보험금의 보장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고객님이 납입한 누적 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에 대한 진단비에 대한 기준은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근데 내가 내는 돈은 점점 우상향으로 적층으로 쌓여가겠죠. 1년 되면 20만 원짜리가 1년이면 240이고 10년이면 2,400이요.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때 내가 어느 순간 역전이 하게 되고 결국에 그 이후부터는 고객님이 내신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표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험금의 가치 하락.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1990년대의 만원과 2020년대의 만원은 가치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보험료는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값으로. 계속 돈이 올라가죠. 역전되는 시기가 오죠.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라고 해도 그 낸 돈 자체가 이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가장의 사망보장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녀 하나당 1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자녀 하나당 5천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 생명보험도 정기보험이 있는데 왜 꼭 하나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은요.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의 정기보험은 은퇴 이후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의료보장이 사망보장과 함께 같이 끝나게 됩니다.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하나손해보험에 대해 50% 정도 가량 비쌉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 아니냐. 생명보험은 좋은 게 있죠. 그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해서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금 전환을 활용하는 것은 종신보험의 가치를 아예 부정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했을 때를 보장하는 건데요. 가장의 경제적 책임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정기보험인데 종신보장을 위한 우리가 비판 내용을 미리 내고 종신보장을 위한 비싼 내용을 비판이래요. 비싼 비용을 미리 내시고 사망보장을 포기하고 받게 되는 환급금으로 몇십 년 후에 불명확한 이율에 새로운 연금보험을 재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차라리 별도로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대비 15%의 비용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손해보험의 정기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사망보험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질병사망 60세 혹은 70세, 80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졸리시죠? 아니요. 졸릴 것 같아. 졸려요. 점심 먹고 나서. 자, 이 타임세이즈는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어제 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노후 보장의 새로운 컨설팅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금융사들이 가장 큰 여기 보면 쭉 나있죠. 다른 금융상품과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하물며 우리는 왜 20년, 30년씩 내라고 하느냐? 노후 감면 보장에 특화된 걸 위해서 우리는 단 10년만 내면 된다. 우리는 고객님에게 이 거치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내용. 밑에 화법까지도 있죠? 우리 어제 배웠던 거니까 한번 잘 이거 해주면 좋고, 저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볼게요. 이 기초 이론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5분이면 끝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상품 라인업은요, 여기에 기본적인 굿밸런스 하나는 소득연체 똑같은데 이제 여성보험, 여성 시그니처 여성보험이 들어있고요. SI 상품으로 3NO, 335, 333, 335도 있고 355도 있고 이제는 310-5도 들어있죠. 납입면제 조건은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23년 기준. 자녀보험, 운전자, 암보험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내용 구성 잘 봐주시고, 그러면 하나손해보험이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회사도 많은데 똑같은 손해보험 사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고객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자, 봐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우리는 가입하는 것보다 보상이 중요해. 이 첫 번째 자료 읽어볼게요. 보험에 대한 부지급률이에요. 부지급률이면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인데, 안 주는 확률이 어디가 제일 낮아요? 안 주는 확률이? 하나손해보험이 제일 낮아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제일 잘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리츠, DB, 롯데, 삼성 전부 다 평균 위입니다. 우리가 평균 아래예요. 자, 보험에 대한 부지급률 최하위를 기록한 하나손해보험의 22년 상반기. 보험회사는 가입할 때랑 보험금 줄 때랑 다르다고요? 아니요. 하나손해보험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상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표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완벽한 컨설팅이 증명하는 단 한 가지, 철회율. 철회율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우리 회사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고객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에 오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내가 왜 오게 됐냐면, 그냥 주민번호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보장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이프 프로 아이라고 하는 아이패드 모바일 지원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거를 이걸 왜냐면 오후 점심시간만 해서는 사실 이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전 8시가 더 초롱초롱 하거든. 그래서 그때 같이 해갖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요거는 일단 박수 치고 한번 끊고. 이거